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XML, 인터넷, 그리고 디스트 유틸스를 이용한 배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XML은 W3C에서 1998년 표준으로 선택한 다목적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파이썬은 2.0 버전부터 XML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Fast XML Parsing Using Expect, DOM API, SAX, XML의 엘리먼트를 파이썬의 리스트와 사전으로 표현한 더 엘리먼트 트리 XML API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XML 프로그램들은 XML을 파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XML 파서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XML 파서는 SAX 방식으로 파싱을 합니다. Simple API for XML, 줄여서 SAX는 XML 문서를 파싱할 때 구성요소, 엘리먼트, 속성, 문자열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 XML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파서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핸들러에 쓸 함수들을 선언해줍니다. 이벤트를 핸들러와 연결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엘리먼트가 발견될 때마다 start 엘리먼트 함수가 실행되게 하고 싶으면 XML 파서의 start 엘리먼트 핸들러에 start 엘리먼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페이지에서 예제는 엘리먼트, 문자열이 발견될 때 지정한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예제에서 나온 것처럼 XML 파서 핸들러의 함수를 등록하는 방법은 원하는 핸들에 함수 이름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DOM은 XML 문서에 각 성분을 객체로 표현하고 모든 객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미니돔과 풀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니돔을 사용하고 XML 문서가 아주 클 경우 풀돔을 사용합니다. DOM 객체는 XML.DOM 안에 들어있으며 아래 표와 같은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OM Implementation, DOM을 만드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들어있는 객체입니다. 노드, 도큐멘트 대부분 객체들의 부모 객체입니다. 노드 리스트, 노드 리스트 객체입니다. DOM 타입, 도큐멘테이션 타입, 도큐멘트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언들, 시스템 아이디, 엔티티, 노테이션들을 위한 객체입니다. 도큐멘테이션, 도큐멘트 전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엘리먼트, 노드 엘리먼트 인터페이스 객체. ATTR, 엘리멘트 안에 속성값 노드 객체를 나타냅니다. 커멘트, 소스 XML 문서에서 주석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텍스트, 도큐멘트에서 문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노드 객체입니다. Processing Instruction, 도큐멘트 처리를 위한 도구들의 객체입니다. 그럼 미니돔을 이용해서 간단한 XML 문서를 파싱해 보겠습니다. 미니돔은 XML DOM.minidom에 있습니다. 우선 미니돔을 임포트합니다. 미니돔은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파일로부터 XML 문서를 읽어 도큐멘테이트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열로 파싱을 하는 파스스트링 메소드입니다. 아래 예제를 보겠습니다. XML src에 간단한 XML 문서를 할당하고 파싱 스트링을 이용해 파싱을 합니다. 파싱이 성공하면 도큐멘트 객체가 생성됩니다. 도큐멘트 객체의 toXML 메소드를 이용해 파싱된 XML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드는 돔의 모든 컴포넌트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돔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속성과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타입은 노드의 타입을 나타내는 정수값입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노드인 도큐멘트 노드는 9번입니다. 페어런트 노드, 현재 부모 노드, 만약 페어런트 노드 값이 n이면
현재 엘리먼트는 루트 엘리먼트입니다. has attribute는 attribute가 있으면 true를 리턴합니다. 자식 노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has child nod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 메소드는 append child 지정된 자식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remove child를 쓰면 됩니다. XML 문서는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먼트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이고 데이터들의 계층을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보통 엘리먼트 계층을 트리로 표현을 합니다. 엘리먼트를 다루는 메소드는 엘리먼트 패키지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getElement by TagName은 엘리먼트 이름 중 TagName과 매칭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리턴합니다. 메소드 뒤에 붙은 ns는 네임스페이스의 약자로 ns가 붙은 함수는 지정된 네임스페이스 URI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getElement by TagName ns 네임스페이스 URI localname은 네임스페이스 URI 안에 localname과 매칭되는 엘리먼트들만을 리턴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위한 많은 모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켓, 이메일, 제이슨, 메일박스, 웹브라우저, URL, lib 이외에 많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소켓은 로우 레벨 네트워킹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켓과 관련된 기능은 소켓 모듈에 들어있습니다. 커넥트, 바인드, 리슨, 억셉, 리시브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로테이션의 줄임말로 가벼운 데이터 교환을 위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입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바꿔주는 덤프 기능과 JSON을 파이썬 객체로 변환시켜주는 디코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를 간단하게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아래 예제를 실행시키면 컴퓨터의 기본 브라우저가 실행되어 네이버로 이동됩니다. HTTP 클라이언트는 HTTP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즉,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어떠한 HTTP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우선 아래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HTTP 커넥션을 사용해 일종의 핸들러를 얻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서비스를 URL로 요청을 합니다. 이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HTTP 커넥션 클래스의 리퀘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청 결과는 getResponse 메소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청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스테이터스가 200이 됩니다. 만약 해당 서비스가 없으면 404 not found 에러가 발생합니다. 가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웹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웹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간단한 처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HTTP 서버 클래스는 간단한 HTTP 프로토콜 요청을 처리하기 아주 좋습니다. HTTP 서버 객체를 생성 시 핸들을 지정해 줍니다. 서버 포에버 메소드를 실행하면 서버는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등록된 핸들러의 요청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핸들은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로 HTTP의 기본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상속받아 클래스를 만들고 이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아래 예제는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HTTP 요청을 받으면 do_get 메소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곳에 응답을 위한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이메일을 이해하려면 우선 mine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in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pression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인터넷 표준 포맷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전자우편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모듈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쓰이는 STMP, lib, 메일박스를 관리하기 위한 메일박스, 메일을 보내기 위한 POP3, 그리고 마인 타입을 처리하기 위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HTMP, lib을 이용해 파이썬으로 간단한 메일을 보내는 예제입니다. 우선 메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SMTP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마인 타입을 처리하기 위해서 email.main.text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보내고 싶은 텍스트를 마인 타입으로 바꾸고 보내는 사람과 받은 사람을 설정하고 이를 STMP를 이용해 전자우편을 보냅니다.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쉽게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계열의 인스톨 쉴드, 리눅스의 데비안 패키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자체적으로 배포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구장에서 잠시 사용했던 dist utils 모듈이 그것입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패키지나 모듈은 100% 순수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작성했거나 C를 사용해 확장 모듈을 만들었거나 혹은 기존의 파이썬 모듈 혹은 C 확장 모듈 둘 다 포함된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의 인스톨 쉴드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리눅스의 데비안 패키지는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dist utils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 우선 setup.py라는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관용적으로 setup.py라고 이름 짓습니다. setup.py는 설치에 필요한 작업을 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book.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배포한다고 하면 아래처럼 써주면 됩니다. 먼저 dist utils의 코어를 setup이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합니다. dist utils 모듈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setup 클래스의 생성자 인수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여기서는 name은 book, 버전은 1.0, book에 포함되는 코드들은 py_module에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배포판은 아래와 같이 setup.py를 파이썬으로 실행하면 만들어집니다. 뒤에 SDIST는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판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소스코드 형태가 아니라 바이너리로 배포하고 싶다면 BDIST 옵션을 써야 합니다. 이제 생성된 zip이나 타 파일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zip이나 타.gzip 파일을 풀고 압축을 푼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파이썬으로 setup.py를 인스톨 옵션을 주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dist utils는 마치 윈도우의 인스톨 쉴드 같은 실행 가능한 인스톨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포판을 만든 사용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bdist_win_inst를 옵션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book 1.0 win32.exe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 설치 화면이 GUI로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모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키지의 파일들을 일일이 py_module 인수만을 사용해서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packages라는 인수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한꺼번에 배포 패키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애니멀이라는 패키지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패키지 인수에 포함하고 싶은 패키지명을 적어주면 패키지를 포함하는 배포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애니멀 패키지와 앞에서 나온 book 파이썬을 같이 배포하고 싶으면 py_module 인수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파이썬에서의 XML, 인터넷, 그리고 배포도구, 디스트 유틸스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